안녕하세요. 미디어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업로드되었던 합격이지 2024년 산업안전기사의 영상 모음집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점 보시고 합격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제 손실 비용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하이니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시몬즈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이니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재 코스트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입니다. 그리고 직접비 대 간접비는 1대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재 코스트는 직접비 5배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은 곱하기 5가 총재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직접비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직접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8가지, 요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양급여라는 것은 단어는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요양이라는 것은 치료한다는 이야기고, 급여라는 것은 돈을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치료비 주는 것을 우리가 요양급여라고 그러는 거. 그리고 휴업급여가 있죠. 내가 다쳤으니까 일을 못 갑니다. 일을 못 가니까 보험회사에서 여러분한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얼마를 주게 되어 있냐면 평균 임금의 7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평균 임금은 석 달치 월급을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 석 달치 월급을 3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70%를 주게 됩니다. 다음은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장애급여라는 것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등급을 나눕니다. 1급부터 14등급, 14급까지 나눕니다. 1급은 중증장애인, 14급은 갱증장애인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장애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간병인이 있을 때는 간병인한테 지급하게 되고, 자,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유족들한테 장례비라든지 유족급여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휴업금을 받으면서 2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중증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재취업을 못하는 경우에 연금 형태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걸 상병보상연금이라고 그러고, 자, 지급 재할 급여가 있다는 거. 자, 8가지 종류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몬즈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즈 방식의 총재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입니다. 여기 보험 코스트는 사업장에 지출한 산재 보험료를 보험 코스트라고 그러고, 비보험 코스트는 우리 하인리 간접비와 동일한 비용입니다. 자, 휴업상해 건수, 통원상해 건수, 구급조치 건수, 그리고 무상해 사고 건수 곱하기 A, B, C, D 상해의 정도별 비보험 코스트의 평균 금액을 곱해서 플러스한 거, 이걸 우리가 비보험 코스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몬즈 방식의 비보험 코스트의 선정 항목, 이 항목이 중요합니다. 자, 비보험 코스트의 선정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자, 시몬즈 방식의 제 종류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동일한 문제로, 자, 비보험 코스트의 선정 항목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아니면은, 자, 시몬즈 방식의 비보험 코스트의 선정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휴업상해가 있죠. 휴업상해라는 것은 영구부분 노동불능이라든지 일시전 노동불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구부분 노동불능이라는 것은, 자, 영구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노동할 수 없는 상해를 우리가 영구부분 노동불능이라고 그러고, 자, 그리고 일시전 노동불능입니다. 그리고 휴업상해라고 그러고, 통원상해가 있습니다. 통원상해라는 것은 일시 부분 노동불능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통원상해입니다. 그걸 통원상해라고 그러고, 구급조치, 응급조치죠. $20 미만의 손실 또는 8시간 미만의 휴업이 되는 정도의 의료조치상. 8시 미만입니다. 이상 아닙니다. 이상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미만의 휴업이 되는 정도의 의료조치상해. 이걸 우리가 구급조치, 응급조치라고 그러고, 자, 무상해 사고가 있습니다. 무상해 사고라는 것은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정도의 극미한 상해, 그리고 무상해 사고를 우리가 무상해 사고라고 합니다. 자, $20 이상의 손실이라든지 8시간 이상의 시간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상입니다. 미만 아닙니다. 미만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8시간 이상의 시간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우리가 무상해 사고를 합니다. 이 4가지 비보험 코스트의 선정 항목, 그리고 시몬즈 방식의 제 종류,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죠. 이 4가지를 꼭 여러분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전년도 A건설 기업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의 비상보상비용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하이니 방식으로 이 적용하여 산업재해 비용을 산정할 경우 총재해 비용은 얼마냐고 물어보겠죠. 아까 총재해 손실 비용은 자, 직접비 곱하기 5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직접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죠. 곱하기 5 하니까 2억 5천이 되겠네요. 자, 2억 5천만 원이 총재해 손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실 비용, 재해 손실 비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해 통계 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자, 파레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요인도가 있고, 크로스 분석도가 있고, 관리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석 기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파레토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레토라는 것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사람 이름입니다. 데이터가 큰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자,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이야기죠. 자, 사고 유형이라든지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이 큰 순서대로 큰 값대로 도포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관리 대상이 많은 경우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파레토도를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특성 요인도가 있습니다. 자, 사실의 확인 단계에서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재해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도포하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자, 특성 요인들은 얼골상으로 나타납니다. 얼골상이라는 것은 물고기 뼈 모양이죠. 그러니까 피시본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뼈죠. 피시본이라는 거. 자, 각각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큰 원인이 있고, 자, 거기 세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원인이 있고, 자,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고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특성 요인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자, 한번 크로스 분석도가 있습니다. 크로스 분석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두 개 항목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 교차한 크로스 그림으로 작성해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다는 이야기죠. 자, 두 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크로스 분석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 계시고, 다음 관리도가 있습니다. 이 관리도라는 것은 자,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자,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자, 한계선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로, 자, 상한선, 한계선이죠.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합니다. 하한선을 정해놓고 목표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관리도라 그런다는 거. 자, 네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박스 안의 특성 요인도의 작성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성 요인의 작성법은 건설 쪽에서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은 아래 부분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월상의 PC본의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성 문제점, 특성을 미리 정하죠. 네, 무엇에 대한 특성 요인들을 작성할 것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등뼈를 기입합니다. 등뼈를 기입하죠. 등뼈를 기입하게 되고, 특성의 오른쪽에 작성하고, 특성을 오른쪽에 작성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굵은 하살표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큰 뼈를 기입합니다. 자, 이 큰 뼈를 기입하게 되죠. 큰 뼈를 기입하게 되고, 자, 특성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크게 분류합니다. 원인을 크게 분류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큰 뼈로 하살표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중뼈와 잔뼈를 기입합니다. 중뼈와 장뼈를 기입하게 되죠. 작은 원인들이죠. 예. 자, 특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생각하여 중뼈와 기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잔뼈를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입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를 체크하고 영역이 큰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력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작성법 간단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의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문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작성하여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그림을 작성 분석하는 방법. 자, 2개 항목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다 그랬습니다. 2개 항목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크로스 분석도라 그러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 법령에 의하면은 UAM 기계 등을 제조하는 제조자나 그것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법령에 정하는 안전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런 UAM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 법령이 정하는 안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UAM 기계들을 보겠습니다. 자, 13가지죠. 이 13가지는 여러분 공부를 하셔서 눈으로 익혀두셔서 보기에서 맞는 거, 틀린 거 나왔을 때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어진 보기에서 골라내는 거. 골라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골라낼 수 있게끔 여러 번 익혀서 기계를 이해하면서 여러 번 익혀두시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먼저 프레스를 보겠습니다. 프레스는 어떤 누르는 힘에서 가공하는 그런 기계죠. 이 프레스는 사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위험 기계죠. 그래서 프레스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단기, 자재들을 절단하는 기계죠. 전단기,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전기 가중 2톤 미만인 것을 제외한 크레인, 리프터. 리프터라는 것은 화물이나 사람을 상하로 운반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그리고 리프터, 압력용기. 압력용기라서 고압의 어떤 기체라든지 액체를 보유하고 있는 용기를 우리가 압력용기라고 하죠. 폭발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곤돌라. 곤돌라라는 것은 사람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어떤 케이스에 옥상에서 줄을 매달아서 건물 외벽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옮기는 운반하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이걸 곤돌라를 그러고. 자, 국소배기 장치라는 것은 자, 내부의 어떤 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를 우리가 국소배기 장치 같은 거죠. 근데 이동식을 제한합니다. 제한 국소배기 장치. 그리고 원심기, 산업용 원심기죠. 원심기라는 것은 원심력, 회전력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재료의 물질을 분리하는 어떤 기계를 원심기라 그러고, 롤러기는 자, 2개의 롤러를 이용해서 롤러를 회전시켜서 압력으로 가공하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롤러기죠.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 롤러기입니다. 그리고 사출 승행기. 자, 행체결력이 294kN 미만을 제외한 사출 승행기입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들은 이 사출 승행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만드는 기계, 사출 승행기죠. 그리고 고소 작업대.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로만 한정합니다. 고소 작업대,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는 우리가 스카이라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자, 컨베이어라는 것은 자, 어떤 화물을 동력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를 우리가 컨베이어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가지 눈으로 익혀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UAM 기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크레인이라든지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한 리프트라든지 곤돌라, 이런 것들은 자,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자, 3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이라든지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자, 326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자, 이동식 크레인이라든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라든지 고소 작업대 이런 것들은 자, 신규 등록 이후에 3년 이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자, 3, 2가 되겠네. 두 번째 기억해 두시고. 자, 그 외에 뭐 프레스라든지 전당기 이런 것들, 압력용기, 국소배기 장치, 원심기, 노을내기, 사출승행기, 컨베이어, 산업용 노본 이런 것들은 자,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입니다. 자, 3, 2, 4 여기까지 3개 기억해 두십시오. 자, 326, 32, 324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안전검사를 제출하고, 그리고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 기간은 30일 또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기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 자,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중에 크레인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년이죠. 3년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 3년이라고 해서 3, 그리고 주기는 2년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설치했을 경우는 6개월마다. 자, 3, 2, 6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무죄운동이라는 것은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자, 일체의 산업재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죠. 이 무죄운동은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무죄운동의 그 경영 방침과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죄운동의 3대 원칙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해 원칙이죠. 제로의 원칙입니다. 사업장의 그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요인을 제로로 만든다는 원칙이죠. 자, 재해는 물론 일체의 잠재 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산업재해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근원적으로 제거한다고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취의 원칙. 선취 해결의 원칙이죠. 이 선자는 앞선자죠. 한자로 앞선자입니다.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한다는 뜻이죠.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예지하여 발견한다는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제거한다는 뜻이죠. 먼저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참가의 원칙이죠. 자, 근로자 전원이 참가하여 문제 해결 등을 실천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모두 참가해서 제거한다. 참가하여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효 원칙, 근원적으로 제거한다는 거. 자, 선취 원칙, 행동하기 전에 먼저 제거한다는 거. 그리고 참가 원칙, 모두 참가해서 제거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원칙. 무효 원칙, 선취 원칙, 선취 해결의 원칙, 선취 원칙, 안전재해 원칙, 선취 해결의 원칙, 그리고 참가의 원칙. 요 세 가지 원칙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 세 기둥. 자, 이 사업장에서 무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소.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 자세가 있어야 되죠. 자,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안전 경영 철학이 첫 번째 요소죠. 두 번째, 중간 관리자인 관리 감독자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입니다. 자, 중간 관리자인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직장 자주 안전보건 활동의 활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작업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자율적인 참여로 인해서 안전보건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안전자율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무죄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무죄운동의 3대 원칙,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 꼭 여러분이 공부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무죄운동의 추진의 3대 기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첫 번째. 자, 한 사업장에서 무죄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안전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 관리자인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근로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안전보건 활동의 활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무죄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노동조합의 협의체 구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위험해지 훈련이라는 것은, 자, 잠재 위험 요인을 도출해서, 자,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하겠다는 운동이죠. 소수 인원을 단위로 합니다. 자, 행동하기에 앞서 위험을 해결하는 습관화하던 훈련입니다. 자, 위험해지 훈련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브레인이라는 것은 두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토밍이라는 것은 폭풍이죠. 다수의 팀은 보통 6명 내지 12명 정도 다수의 팀원이 모여서 마음 놓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발현해 나가는 어떤 방법이고, 토의식 아이디어 개발 기법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만든 기법이죠. 이 브레인스토밍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원칙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 금지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타인에게 비판을 하게 되면은,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위축감이 생기겠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유분방. 어떠한 아이디어도 환영합니다. 지정된 표현 방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량 반응. 기부도 약이죠. 그 중에 차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정 발언입니다. 자,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수정해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여러 아이디어를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제3의 발전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가지 원칙, 4원칙, 브레인의 4원칙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비판 금지, 자유 분방, 대량 발언, 수정 발언. 4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해지 훈련은 4단계로 훈련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위험해지 훈련 4단계, 위험해지 훈련 4라운드, 문제 해결 4단계라 그러죠. 자, 4단계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훈련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현상 파악입니다. 현상 파악. 자, 위험 요인 항목을 도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 본질 추구입니다. 위험의 포인트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적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자, 대책 수립이죠. 결정된 위험 포인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팀의 행동 목표 및 목표 설정하고 지적 확인을 합니다. 자, 이 4단계로 위험해지 훈련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 순서, 그리고 이 내용 다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 무죄운동은 이 기법들은 초기에는 일본 사업장에서 적용하던 것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업장에서 쓰는 용어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4가지 단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 교육기관에서 위험해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은 아마 공부하기 더 쉬울 겁니다. 자,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5명 내지 6명의 그룹을 나눕니다. 그룹을 나눠서 이 그룹마다 한 장의 도예를 지급합니다.
자, 도예를 지급했습니다. 자, 도예는 그림에는 사다리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명 중 2명은 2개의 사다리에서 각자 작업하고 있고, 1명은 지상에서 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하겠습니다. 현상 파악. 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잠재 위험 요인을 찾아냅니다. 보통 내지 5 내지 7가지 정도를 찾아냅니다. 자, 첫 번째 찾아낸 위험 요인. 자, 사다리 작업 시 사다리가 넘어져서 떨어진다고 위험 요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재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두 번째 찾아냈습니다. 자, 세 번째 찾아내고, 네 번째 찾아냅니다. 그리고 5번째 찾아내고, 6번째 찾아내고, 7번째 찾아냅니다. 자, 7가지 잠재 위험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자, 1단계 현상 파악입니다. 자, 2단계 본질 추구죠. 여기에서 7가지 중에 중요 요인들을 골라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다 동그라미 표합니다. 자, 표하고 동그라미 표고 합니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요인들을 동그라미 표로 하고, 그 중에 더 중요한 요인, 더 위험한 요인 2-3가지를 다시 한번 동그라미 표를 합니다. 자, 2가지 위험 요인을, 더 위험 요인을 골라냈습니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친 후에, 밑줄을 이렇게 쫙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 후에 여기 지적을 하긴 합니다. 자, 사다리 작업 시 사다리가 넘어져서 떨어진다, 좋아.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재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 좋아. 지적하기는 한번 합니다. 자, 이 본질 추구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책 수립이죠. 3라운드 대책 수립입니다. 대책 수립에서 우리가 지적하기는 하는 더 위험한 요인, 이 2가지에 대해서 한 2가지 내지 3가지의 대책을 수립합니다. 대책을 수립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사다리 작업 시 사다리가 넘어져서 떨어진다에 대한 대책. 첫 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2인 1조하여 작업한다. 두 번째 대책이 나왔고, 자, 두 번째 있는 사다리가 흩어져 있는 자재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에 대한 대책. 자, 정리정돈하여 통로를 확보한다. 그리고 2가지 대책. 각각 2가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대책 수립입니다. 여기서 대책을 수립하고 중요 대책, 그 중에 중요 대책에서 줄을 긋습니다. 빨간 걸로 빗줄을 긋고 참고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대한 대책, 정리정돈하여 통로를 확보한다는 대책에서 빨간 걸로 밑줄을 긋고 참고 표시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책 수립을 했습니다. 자, 4라운드에서는 목표 설정을 합니다. 팀의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모두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이 대책에 대한 대책 수립안 3라운드의 대책 수립을 한 문장으로 만들죠. 목표 설정을 합니다. 자,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를 하여 작업하고 자재는 정리정돈하여 작업하자.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 지적 확인하죠. 여기에 지적 확인 1회를 합니다. 자,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하여 작업하고 자재는 정리정돈하여 작업하자. 좋아. 이렇게 지적 확인을 합니다. 자, 4라운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원포인트 지적 확인하죠. 이 중에 원포인트를 주요한 단어를 하나씩 골라냅니다. 자, 2인 1조. 자, 정리정돈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이게 대해서 원포인트 지적을 합니다. 자, 이거는 3일 하죠. 원포인트 지적합니다. 2인 1조 정리정돈 좋아. 2인 1조 정리정돈 좋아. 2인 1조 정리정돈 좋아. 자, 원포인트 지적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앤 콜을 하죠. 서로 손을 붙잡고, 자, 터치앤 콜을 합니다. 무제로 나가자, 좋아. 박수 치고, 훈련이 끝나는 겁니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4라운드 훈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4라운드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현상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위험 요인 항목을 도출한다는 거. 그리고 본질 추구 2단계 위험 포인트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적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대책 수립. 자, 그에 대한 위험 포인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자, 4라운드 목표 설정입니다. 자, 팀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지적 확인합니다. 자, 그 내용, 그 순서 내용 지적 확인은 2단계하고 4단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저는 이 순서를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 혹시 유현상이라는 트로트 가수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 자, 이분은 지금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자주 나오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원래 이분은 록 가수였습니다. 백두산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보컬리스트로 활동했죠.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그 당시에 최윤이라는 그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5개를 따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죠. 이분하고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결혼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자, 이 유현상 가수는 본질은 락 가수였습니다. 본질은 록 가수였죠. 근데 이분이 언젠간 저 대목이라는 것은 자, 큰 명절을 앞두고 경기가 활성화하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대목이라 그러죠. 대목에 어떤 지방 행사장에 갔더니 이분이 유현상이라는 가수가 여자야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현상파. 자, 본질은 락 가수였죠. 본질은 락 가수입니다. 본질 추구. 자, 대목에 대책 수립. 자, 대목의 목적, 목포 설정. 대목에 지방 행사장에서 여자야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상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포 설정. 이 순서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이어매직 훈련 4라운드 중에 목표 설정 단계의 내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가장 위험한 것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아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장 우수한 대책에 대해 합의하고 행동 계획을 결정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목표 설정입니다. 자, 순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순서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그리고 그 내용 언제 또 지적하긴 하는지 2단계와 4단계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까지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안전 인증 고시에 하면은 세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AB 행위 있고, AE 행위 있고, ABE 행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호 A가 뭔지, B가 뭔지, E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자, 어느 때 사용하는 안전모드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A는 낙하비례입니다. 낙하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경감한다는 그런 뜻이고. 자, B는 추락입니다. 자,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경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E는 일렉트로시티, 전기죠.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은 자, AB 할 때 A는 낙하비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B는 추락이라고 했습니다.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경감하는 안전모드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AE행은, 그러면 A는 낙하비례라고 그랬습니다. 자, 낙하비례한 위험을 방지 경감하고, E는 감전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부위 감전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이, 그런 안전모드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ABE행은, 자, A는 낙하비례라고 그랬습니다. B는 추락입니다.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하고, 그리고 E는 감전이라고 했죠.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는 안전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장에서는 ABE행을 가장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그 안전모 안쪽에 표시를 해두게끔 되어 있죠. 법으로 다 이 표시를 해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AE나 ABE는 내전압승에 합니다. 여기 내전압승이라는 것은, 내자라는 것은 견뎌낸다는 뜻이죠. 자, 전압에 견뎌낸다는 뜻이죠. 자,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전압승이라는 건데가 이 7000V라는 숫자, 요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모는 6가지 성능 시험을 합니다. 종류, 그리고 기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내 간통성입니다. 자, 내는 견뎌낸다 그러죠. 견뎌낸다는 뜻이죠. 간통성에 견뎌내야 됩니다. 자, 450g의 추를 3m에서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킵니다. 자유 낙하시켜서 그 간통 거리를 시험해 보는 것이죠. 자, A나 ABE 행은 안전모는 간통 거리가 9.5mm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AB종 안전모는 자, 간통 거리가 11.1mm 이하여야 된다는 거, 이 수치 기억해 두시고. 자, 충격 흡수정 시험 보겠습니다. 충격 흡수정에서 충격을 흡수해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자, 최고 전달 충격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치도 기억해 두시고. 자,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자, 내전압성 시험을 합니다. 내랑 견뎌낸다는 뜻이죠. 전압에 견뎌내야 됩니다. 자, AE나 ABE 종 안전모는
20kV에서 1분간 전력 파괴 없이 견디하고 그리고 그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야 됩니다. 10mA 이하라는 것은 수치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내수정입니다. 이 내수정은 물에 견뎌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20 내지, 보통 20 내지 25도의 수중에 24시간 담구어 넣었다가 빼내서 자, 그 질량 증가율을 보죠.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질량 증가율은 자, 담그기 전의 질량 분어 담근 후의 질량 마이너스 담그기 전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는 이 계산식으로 문제도 가끔씩 나오니까 이 계산식도 같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난연성. 자, 난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이라는 것은 연소한다는 거죠. 타기가 어려운 성기액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자, 모체가 불꽃을 내면서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난연성, 그리고 자, 특근 불림. 이 특근 불림은 어느 정도 충격을 가게 되면은 자, 특근이 자동적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목이라는 걸 보호할 수 있겠죠. 150뉴턴 이상 250 이하에서 특근이 풀려야만이 합격이 됩니다. 자, 6가지 성능 시험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종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특근 풀림 6가지 시험을 하고 그 기준의 수치 꼭 기억해 두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안전모, 자율안전 확인 대상 안전모의 기준은 4가지입니다. 여기서 내전압성과 내수성 시험이 빠집니다. 빠지고 나머지 4가지 시험을 한다는 거. 이 종류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모의 각부의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명칭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필기에서 가끔씩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 실기에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모 전체를 우리가 모체라 그러죠. 전체를 다 모체라 그러고 안쪽에 머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있죠. 이걸 착장체입니다. 착장체고. 자, 착장체는 자, 아랫부분에 있는 거. 아랫부분에 이걸 우리가 머리 고정대입니다. 머리 고정대고 세로로 세워지는 부분 있죠. 이걸 머리 받침끈이죠. 머리 받침끈이고. 자, 머리 받침끈입니다. 그리고 이 고리 같은 거 있죠. 이 고리가 달려있죠. 이게 머리 받침고리입니다. 자, 착장체는 머리 고정대가 있고 그리고 머리 받침끈이 있고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고 안전모 안쪽에 보면 스티로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충격흡수제입니다. 충격흡수제고 특근이 달려 있고 그리고 챙이 있습니다. 각부의 명칭도 같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내수성 시험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전압성 해당되는 것입니다. 난연성 해당되죠. 압박시험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방진 마스크라는 것은 자, 일반 분진이라든지 미스트, 용접품 이런 것에 대해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스크죠. 자, 이 구비 조건을 보시면 이 구비 조건 내용은 우리 시험에 지문으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가볍게 읽어서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흡기 밸브, 공기를 빨아들이는 밸브. 밸브는 미약한 호흡에 대비해서도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해야 되고 그리고 쉽게 착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용할 때는 안면부가 안면에 밀착되어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과제는 여과 성능이 우수하고 인체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진 표지 효율, 여과 효율이죠. 여과 효율은 높고 흡배기 저항이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볍고 시야가 넓어야 되고 사용적 앞쪽의 유효 공간이죠. 사용용적 유효 공간입니다. 적어야 됩니다. 자,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안면부에 여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스크죠. 그래 안면부 여과제 마스크는 여과제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끈은 적당한 길이 및 탄력성을 갖고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진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방진 마스크라든지 방독 마스크는 자, 산소 농도가 18% 이상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이하가 되면은 산소 결핍 장소가 되겠죠. 자, 산소 결핍 장소에서 이 방진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질식하게 되죠.
질식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진 마스크는 사용 장소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이 등급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자, 특급 마스크는 베릴륨, 이런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이런 것들 발생 장소, 성면. 자, 성명 취급 장소에서는 특급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명에서는 꼭 특급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급은 특급 마스크 착용 사를 제외한 분진의 발생 장소, 그리고 금속 흉 같은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 장소, 그리고 자,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의 발생 장소, 이런 곳에서는 1급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2급을 사용한다는 거. 자, 여기서는 성면은 꼭 특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1급에서는 금속 흉이라든지 금속이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이런 것들은 1급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가식 마스크는 특급이라는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방진 마스크의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방진 마스크의 형태,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이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여러분 이름을 충분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있으면, 자, 마스크는 구조가 눈, 코, 입을 다 덮는 전면형이 있습니다. 이걸 전면형이라 그러죠. 눈과 코와 입을 다 덮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면형이라 그러고, 자, 또한 코와 입만 덮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형이죠. 자, 반면형이라 그럽니다. 반면형이고, 자, 코와 입을 덮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과제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여과제가 떨어져 있는 거. 이 여과제입니다. 여과제가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갱리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과제가 붙어 있는 거 있죠. 바로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여과제, 이게 여과제죠. 여과제가 붙어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직결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 여과제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 전면형이고 여과제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갱리식 전면형입니다. 이름이 갱리식 전면형인 마스크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여과제 붙어 있는 거죠. 직결식 반면형이죠. 직결식 반면형입니다. 이름이 직결식 반면형이다. 자, 요것만 올리면 아시면은, 자, 보기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과제가 떨어져 있죠. 여과제가 마스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과 코를 막고 있는 반면형입니다. 자, 갱리식 반면형이 되겠죠. 자, 여과제가 붙어 있죠. 붙어 있고 코와 입만 막는 반면형입니다. 자, 이 직결식 반면형이죠. 기억해 주시고, 안면부 여과식이 있죠. 안면부에 여과제가 안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면부 여과식이라는 거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모양을 보고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독 마스크 보겠습니다. 방독 마스크는 등급이 있죠. 자, 고농도가 있고, 고농도 등급이 있고, 중농도, 저농도, 최저농도 등급이 있습니다. 자, 그 사용장소 기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용장소 보겠습니다. 고농도는 가스 또는 전기 농도가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입니다. 자, 이 수치 100분의 2, 100분의 3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중농도는 가스나 전기 농도가 100분의 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해야 되고, 암모니아는 100분의 1.5입니다. 자, 그리고 저농도, 최저농도에서는, 자, 가스 또는 전기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 그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긴급용이 아닌 것이어야 됩니다. 자, 등급,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최저 등도에 따라서 사용 장소가 정해져 있죠. 수치 기준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이하게 사용하게 되면 질식에서 사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는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눈, 코, 입을 다 막을 수 있는 전면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종류, 시험가스, 색깔,
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유기화합물용 종류 보겠습니다. 유기화합물용은 자, 시험가스는 시콜로헥산입니다. 시콜로헥산이고 색깔은 갈색입니다. 자, 유기화합물용 시험가스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아랫부분 보면 시콜로헥산이 있고 디메틸 에테르가 있고 이소부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닌 것은 하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시콜로헥산은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메틸 에틸이나 이소부탄은 저농도, 최저농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할로겐용은 자, 시험가스는 염소가스 또는 전기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회색이죠. 색깔 회색이고, 자, 항화수소용은 시험가스는 항화수소가스고 색깔은 회색이고, 시아나수소용은 시아나수소가스고 회색입니다. 자, 세 가지가 회색이죠. 자, 그리고 아항상용은 자, 시험가스는 아항산가스고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용은 자, 시험가스는 아모니아가스고 녹색입니다. 자, 이 표를 외워두시는데 이 동그라미 표만 한 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자, 연관된 부분이니까 별도로 외워두실 수가 없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기갈시. 자, 유기갈시. 자, 유기라는 것은 버리로 간다는 이야기죠. 버리로 갑니다. 자, 유기화합물용 물은 색깔은 갈색이고, 자, 시험용 가스는 시클로헥산입니다. 유기갈시. 자, 일본에 있는 할배 염소가 자, 할로겐용이죠. 할로겐용이고 시험가스는 염소입니다. 색깔은 회색이니까 별도로 외워둘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일본에 있는 할배 염소가 자, 자, 아항상용이죠. 아항상용이고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자, 압록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란 얘기죠. 자, 암모니아용은 색깔은 녹색이죠.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기갈시 일본에 있는 할배 염소가 압록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란 이야기죠. 자,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복합용 정화통이라는 것은, 복합이라는 것은, 자, 두 가지 종류의 유독물질을, 방독하는 마스크다는 이야기죠. 이 복합용 정화통 색깔은 해당 가스 모두 이층 분리 형태로 모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갬용이라는 것은 방진 마스크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갬용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이게는 백색과 해당 가스를 모두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시고, 방독 마스크의 흡수제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독 마스크의 흡수제 종류 중에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독 마스크의 흡수제 종류는 활성탄, 그리고 호포카라이트, 그리고 큐프라마이트, 소다라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까지 뭐 이렇게 충분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한 번인가 두 번 출제된 부분이죠. 자, 유기용정용 방독 마스크는 활성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용은 호포카라이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암모니아용은 자, 큐프라마이트를 사용합니다. 할로겐 가스용은 소다라임 또는 활성탄을 사용합니다. 자, 이 세부적으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어떻게 외우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성탄절에, 자, 일산에 있는 호프집에서, 자, 암모니아가 발생했습니다. 방구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암모니아 큐프라마이트, 자, 미안하다, 헬로, sorry.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탄절에 일산에 있는 호프집에서 이 암모니아가 나와서 큐 하면서 미안하잖아요. hello, sorry.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파가라는 용어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파가라는 것은 이 정화통 내부의 협착제가 포화 상태가 돼서 협착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우리가 파가라고 한다는 거, 요거까지도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은 성기 마스크와 공기 호흡기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방독 마스크라든지 방진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식에서 사망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산소 농도가 18%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흡용 보호구는 송기 마스크와 공기 호흡기입니다. 자, 이 송기 마스크는 마스크에 호수가 달려 있습니다. 호수가 달려서 밖에서 공기를 호수 쪽으로 통해서 마스크에 불어넣어 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깊게를 못 들어가겠죠. 호수가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행동 반경이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송기 마스크입니다. 공기 호흡기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죠. 자, 행동 반경이 굉장히 크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송기 마스크와 공기 호흡기를 구분해서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밀폐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흡용 보호구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산소 결핍이 예상되는 맨홀 내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사고 방지 대책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 시작이나 시작 중에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 장소의 입장 및 퇴장 시에 인원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자 외부와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방독 마스크의 보호 및 착용 철저히 해야 된다는데, 자, 아까 매번 자꾸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죠. 결핍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질식에서 사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게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